한반도의 과거 국가들은 중국 왕조에 조공을 했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반도의 국가들이 모두 중국의 속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대 국가들은 중국의 식민지였어? 식민지와 종속국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더듬이는 종주국과 속국, 제국과 식민지를 쉽게 구별해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자발적 위계질서와 강압적 위계질서로 말이죠. 쉽게 말하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밑으로 스스로 들어가 속국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스스로 중국 아래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이를 중화질서라고 합니다. 중국적 세계질서는 자발적 위계질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화질서는 책봉, 조공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책봉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의 왕을 임명하고 그 영토를 인정해주는 대신 조공을 바쳐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책봉은 형식적인 외교 방식이었습니다. 조공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이며 이와 반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공물을 주는 것을 회사라고 했습니다. 보통 큰 나라가 주는 회사가 작은 나라가 주는 조공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많은 조공을 요청했었습니다. 이러한 조공무역 체제에서 동아시아의 문화, 기술, 제도, 물자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서로 간의 이득을 챙겨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했던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모두 식민지로 만들어 싹 다 뺏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던 이유는 괜히 강압적으로 침략하여 통치 비용을 늘리는 것보단 어차피 자신의 아래로 스스로 들어오는 국가들에게 원하는 것만 얻어내고 필요한 것을 명령하면 끝. 그래도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맨날 지엽게 한국사에서 배웠던 수나라와 고구려의 전쟁, 그리고 고려의 원간섭기가 있습니다. 수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기 위해 엄청난 군사와 비용을 치렀지만 결국 자멸의 길을 걷게 되었고, 몽골 제국은 동아시아의 끝 고려부터 아시아 전역을 거쳐 유럽 전 지역까지 점령할 뻔했으나 결국 훈련하여 짧은 역사를 뒤로 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폭력을 쓰지 않고 적당히 주변 국가를 복속시키는 중화질서. 하지만 아시아 역사에서 2000년을 유지해왔던 중화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쉽게 말하면 강력한 국가가 폭력을 사용해서 약한 국가를 꿀꺽 먹어버리는 식민지로 만드는 겁니다. 바로 자본주의를 업은 제국주의의 팽창, 강압적 위계질서인 제국주의 세계질서가 완성됩니다. 제국 열강들은 물건을 비싸게 팔고 원자재를 싸게 사기 위해 식민지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아시아로 밀려 들어오는 열강들은 과거 중국 왕조를 찢어버리고 그 아래에 있던 아시아 국가들을 차근차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선 또한 일제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국 식민지 관계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방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압적 위계질서는 엄청난 통치, 유지, 관리 비용이 듭니다. 이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식민지가 필요했던 제국 열강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두 거대한 전쟁의 원인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더듬이는 강압적 위계질서의 한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당시 국가 발전의 중심은 많은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존 제국들이 세계 곳곳에 깃발을 꽂았고 신흥 제국들은 더 이상 깃발 꽂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흥 제국들의 기존 제국들에 대한 도전,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신흥 제국의 패배, 종전 후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합니다. 물론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압적 위계질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말이죠.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 미국은 자신의 식민지 독립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1929년 세계 경제가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은 난리 개난리가 났습니다. 기존 제국들은 식민지 착취를 늘려 이를 해결하였고 신흥 제국들은 더 이상 착취할 식민지가 없으니 파시즘을 내세우며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 이번에도 신흥 제국들이 패배하게 되고 기존 제국들도 전쟁의 여파를 버티지 못했습니다. 모든 식민지가 독립해버리고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식민지가 없었던 미국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엄청난 무기를 팔아 벌어들인 흠을 바탕으로 달러를 세계 곳곳으로 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현재의 달러 세계 질서. 이젠 세계 질서가 중국도 아닌 제국도 아닌 달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외국과 무역을 하기 위해선 달러가 필요합니다. 나라에 달러가 없으면 과거 우리나라의 IMF처럼 경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세계 각국은 달러라는 마약에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 마약은 미국에서 독점 생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달러를 이용해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은 바로 중국입니다.